경기 북부 탑뉴스 우수아입니다. 저는 고양시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본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후보의 활동 이력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경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인터뷰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 보이나요? 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확정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당연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을 결정해 주신 공관위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을 꺾고 반드시 당선되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당선을 위해 뛰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유권자 표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어떤 공약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실 생각이신지 핵심 공약 예.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1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1호 공약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기초되는 공약은 교통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북부 탑뉴스를 위해서 조금 더 기밀을 누설하면 현재 제 지역구의 교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 지역구에서 서울 시내, 즉 광화문으로 가는데 실제로 직선거리로는 한 15에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근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 지역구에서 강변북로, 자유로를 거쳐서 강변북로를 거쳐서 다시 광화문으로 가는데 약 2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약 30 내지 35km쯤 되는데요. 당연히 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를 지나가다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막히게 되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지금 제 지역구에서 서울 광화문 가는 데 있는 주요 간선도로가 통일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너무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강변북로를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 잘못된 도로를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공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후보께서는 그 정치평론가로도 TV에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마스크 공급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이 과거 정부에 있을 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했던 평가, 비평을 그대로 현 정부에 스스로 적용을 한다면 얼마나 박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이 중요했다면 적어도 안전유지 정책에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민을 봉쇄를 하든지 전체 완전히 봉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봉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봉쇄하지 않았고 그 안이함 속에는 단순한 안이함이 아니라 혹시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한국 방문을 계속 유효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좀 머뭇된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충분히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같은 혼란이 발생되게 됐다. 그리고 이미 그 코로나가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특히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 바뀌어왔죠. 예를 들어서 며칠 날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거의 배급 단계, 즉 오부제를 시행하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안전,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얼마나 컸을지, 과연 이 질병 당국 자체를 믿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주무부서,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정의 첫걸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과감하게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계속 변명 일관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더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잠시 아주 심화되는 코로나가 약간은 정체인지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또 방역 당국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되찾아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특권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예. 어떤 정치인으로 거듭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모든 국민들 중에 가장 평가가 낮은 국민이 정치인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가 정책을 하다 보면 그리고 당에 소속돼 있다 보면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과 같이 지금 정부 여당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할 때는 마치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가 그리고 비례정당을 우리 당에서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했습니까? 위장정당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위장정당을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서 적어도 한 입으로 두 말할 수밖에 없다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든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과분하게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은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이런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오히려 그 성원에 보태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과정 중에 제가 했던 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지에 따라서 등원한다 하더라도 절대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과하겠습니다. 절대로 말만 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정치인,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